끝까지 판다 끝판 토론. 오늘도 최근 가장 핫한 토픽을 스픽스 간판 평론가 분들과 함께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김건희 여사 보란 듯이 공개 활동 시작했죠. 물론 의혹투성이에 검찰 수사 앞두고 있는데 가만히처럼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분명 또 대통령 부부의 안하무인 또 철옹성 같은 국정 방어 태세에 또다시 무력감을 느껴야 했죠. 자, 더 우리를 절망케 한 것은 우원식 의장 당선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 의장이 부족하다, 별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연 이런 윤석열 정부의 오만의 견제 역할을 국회가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는가? 또 민주당이 그럴 생각이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되묻고 욱하는 또 마음에 당직 포기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보다 이제라도 더욱 민심의 날을 세워서 구태의연한 그 개파 정치의 민낯을 좀 드러내고 쇄신의 길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좀 채찍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끝판 토론 스픽스의 존재 이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최근 새롭게 개설을 했으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스픽스 100만 구독자 가입을 위해서 주변 분들께 많이 널리 퍼날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스픽스의 간판 또 노현희 변호사님이 윤 대통령을 향한 그 시원한 질타 영상이 페이스북, SNS 저희 개설한 곳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과 애정 감사드립니다. 자, 세 분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종국 박사, 최용환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노 변호사님 네. 모르셨죠? 전혀 몰랐어요. 몰랐죠? 네. 거기 조회가 엄청 많아요. 그래요? 엄청났어요. 그래요? 속 시원하다. 무슨 내용으로? 그 윤석열 문과사를 대통령. 구분합니다. 문과사 그분. 네, 아주 그럼 앞으로도. 나한테 보너스를 네, 그거 계산 설정 그거 좀 정사는 우리 또 대표님 꼭 해주시는 걸로 네, 방송에다 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네. 우리 대표님한테 왜 나의 그 출연료를 안 올려주느냐? 내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요?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워. 안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다. 나를 안 자르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표가 하는 말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달라 또 이런 많이 주지는 않으면서 진짜로요? 의리 때문에 네, 내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어렵습니다. 방송을 더 보셔야 돼요. 도장을 찍는구만. 네. 자, 덕분에 좀 하하하오 웃으면서 시작했는데요. 사실 지금 민주당원들 특히 강성 우리 당심들 정말 분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여러분께 먼저 드리고 싶은 건 이번 당선에 대한 각자의 좀 의견이 필요한데 좀 당원이신 분도 계시고 해서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끝판 토론이니까 네, 또 제 가까이 하필 있어서 김종국 박사님, 네, 총평 네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당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모습이 민주당 미래에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근데 그 의구심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까지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원식 의원이든 아니면 추미애 당선인이든 민주당의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고 또 이재명 당대표 호흡을 맞춰서 국회에서 소위 그 입법 권한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요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입법 권력을 좀 강화시키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소위 민주당의 어떤 당선인들에 대한 분노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분노의 표출에 대해서 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핵심적인 골자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최원 평론가. 네. 예.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비겁하다. 민주당 비겁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추미애가 능력 있고 우원식이 능력이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우원식이 나쁘고 추미애가 착하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많은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추미애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했는데 그걸 왜 받아안지 못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당선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추미애가 아니라 우원식을 지지했다라고 누구라도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다 입 꾹 닫고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겁한 겁니다. 만약에 사전에 그 자기가 우원식을 지지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원식을 지지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설득을 하고 안 되면은 사후에라도 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라도 나는 왜 우원식을 지지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밝혀야죠.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비겁한 겁니다. 네, 비겁하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 주셨습니다. 시작부터 좀 세게 지금 시작하고 계신데 우리 노 변호사님. 왜 스픽스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다른 데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는 도대체 이거를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느냐. 네. 자, 이제 할 말도 없다. 그랬더니 다른 진보 유튜버들이 이걸 다루지 않는답니다. 왜 안 다루겠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인 거죠. 현실적으로 추미애 의원, 사실 스픽스는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되기를 노골적으로 밀었던 회사 중에 하나죠. 다른 유튜버들은 뭐 밀기는 미는데 어쨌든 아주 좀 빠져나갈 구멍을 좀 놔두고 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추미애 의장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스픽스에서.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것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좋은 사람이고 정말 문제가 있느냐,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원식과 추미애 누가 더 뭐 우리들한테 인기가 많냐, 이걸 지금 논하려는 자리가 그렇죠. 아니라 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당심을, 여기서 말하는 건 당선인의 마음이라는 게 당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당심은 당을 지지하는 그렇죠. 당원들의 마음을 네, 말하는 네. 거거든요. 왜 당원들의 마음을 니네 민주당은 그렇게 맨날 짓밟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추미애를 밀었겠니? 한번 생각해봐라.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잡을 것 같다. 특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거나 입법권을 무시한 행동을 할 때 추미애 의원이 제일 잘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싶어서 지지를 했고 그분이 당선되기를 원했다고 여론조사 투표도 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 투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최현 평론가 말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내가 당당하게 나 우원식 의원 찍었어요. 왜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나 믿으니까 찍었어요. 이러면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로지 정청래 최고위원만이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분들을 위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 교체 길로 갑시다. 이렇게 썼어요. 썼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원식 의원이 인터뷰하면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건 또 무슨 짓이냐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정청래 의원이 우원식 의원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원식 의원과 관련해서 뭐 갈라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실제 당원들의 마음과 의심, 국회의원들의 마음의 차이가 너무 멀었고 거기에 실망하고 분노한 당원들이 실제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서서 위로하고 그 간격을 메워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제가 자임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정청래 의원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선택했으면 그 선택이 당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어떤 걸 생각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 반대의 행동을 했다 그러면 당원들에게 설득을 시켜야죠. 왜? 이 사람은 무엇을 잘할 것 같아서. 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친목 도모 때문에 우원식 의원을 뽑은 게 아니라 우원식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융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하거나 뭘 할 때 좀 더 잘 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우원식 의원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 당을 지지한 사람들, 당원들에게 설득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말 안 하고 오히려 당선인이 발표됐을 때 침묵이 있었었고 아무도 박수 치는 사람도 없었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본인들이 투표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끄러워했다는 얘기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스스로도 우리들에게 설명을 못하는 그런 의원이라면 우리가 왜 뽑아줬냐는 거예요.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가 그겁니다. 민주당 맨날 뭐 하라 그러면 역풍을 우려하고 역풍 무슨 역풍이 한 번이라도 불었어요? 오히려 지금 순풍 불어가지고 이번에 총선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역풍 타기도 그만하시고 당원들의 말대로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잘못된 거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당원들의 마음을 짓밟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원식 의원은 사실은 저는 우원식 의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김진표, 박병석 이런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우리 사이에 이분이 딱 또 일성으로 협치 얘기를 또 하셨단 말이죠. 이러면은 당원들이 야 이거 불안한데 이거 옛날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할 때랑 똑같은데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국회의원들은 뽑아달라고 막 인사하고 어서 오세요 접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고 딱 뽑히고 난 다음에 다르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당원들을 뭘로 생각하냐는 거죠. 저는 당원이 아니에요. 저는 소나무 당원이에요. 이래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를 이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다 그러고 네. 이렇게 애정하시는 이유가 오늘 좀 전에도 있어서 왜냐하면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녹화할 정도 많으셨고 개인 일정도 많아서 난 좀 네. 오늘 쉬어야겠다. 웬걸 지금 들어보셨죠? 네, 혼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 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참고로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흥군청에 일을 하러 갔다 왔는데요. 장흥군청에 가서 2시간 동안 마라톤 레일을 공무원들하고 하고 저희 의뢰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6시간을 제가 차를 운전하고 와서 아이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안 네.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자, 우리 동현서님 강성 아니고 평범한 당원인데도 화나서 미치겠어요 하셨고요. 그렇죠. 참 할라크 데레크님께서도 참 숨막힌 스트레스가 풀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분노를 또 다시 지금 불태우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궁금증과 화남을 우리 또 평론가님께서 한 분 한 분 더 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좀 탐정 모드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뭐냐면 자 우원식 지금 의장 당선 예. 하신 분, 이 지지한 89명의 실체는 무엇인가? 누구냐? 밝혀내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평소에 나 한두 명은 알 것 같아. 태도와 그동안 많은 언사들이 나왔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가능성이 높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을 얘기하기 못하시다면 닉네임도 다 좋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유치원 평론가 부탁해볼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일단 89명 중에 한 명은 알 것 같아. 왜냐하면 몰래 나한테 이야기한 게 있거든. 근데 그 사람 얘기하진 않겠고요. 물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3선 이상 많은 소위 선수가 있는 의원 당선자들이 바로 이렇게 당원들의 마음과 다른 결정을 했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견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추미애 당선자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우리가 우원식은 어떻고 추미애는 어떻고 그거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잡고자 하는 것은 왜 당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선자들이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소위 해서 이거를 주제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게 맞느냐 이거지.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투쟁하면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당원들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어떨 땐 믿고 어떨 땐 안 믿고 어떨 땐 내 마음대로 꼴린 대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누가 많이 했느냐라 했을 때 저는 초선 의원들도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선수가 많은 의원들이 이걸 했다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좀 평론가 분들이 누구를 딱 지칭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근데 우리 댓글로 많은 분들이 벌써 이름 공명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 생각일 뿐이니까요. 네. 소개해드리자면 핵장기님께서는 이인영, 진선미, 남인순, 소병철, 이소영, 송기영, 고민정을 좀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종기님께서는 킴님께서는 고민정 우상호 우리 고민정 우리 의원이 자꾸 이제 거론되고 있네요. 이건 우리 좀 댓글로 함께하신 분들의 생각이신 겁니다. 자 우리 김종욱 박사님. 우상호 의원은 다음 국회에 등장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욕으로 넘어가실 하등의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의 발언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뭐 네. 어떻게 국회의장을 단일화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은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비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많은 네. 분들이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탐정 모드로 가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71명의 초선 당선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초선 당선인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당심을 많이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이제 풀이는 돼요. 그중에 네. 뭐 다 가진 않았겠죠. 저도 89대 90이었으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80표를 얻었다는 거니까 71 초선 다 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면 주로 이제 재선급 이상입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네. 국회의원 재선 삼선하시면 이분들이 되게 자기가 이제 고단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치적 풀이를 하세요. 그래서 일단 뭐 당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판단했을 때 이러이러한 정치적인 일정이 있는데 이 일정상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고 이건 이제 아주 예를 들면 본인이 발 때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네. 근데 그 아래는 남들 계산에 들어가는 거죠. 나에게 누가 됐을 때 나의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는 계산을 하고 그 셈법에 충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것에 충실했던 분들이 주로 지금까지는 소위 586이라고 제기되는 분들입니다. 네. 586으로 치정되는 분들 같은 경우가 계속 예를 들면 노무현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정세균, 이해찬, 문재인 이렇게 당의 핵심적인 인물들 아래에서 자기의 기득권들을 유지해온 전철들이 계속 좀 있어 왔어요. 저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작동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냥 재선급 이상에서 소위 당심과 다른 표심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럼 그들의 계산상에는 추미애 당선인이 당선됐을 때 그 재선급 이상에게는 정치적 이득이 높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당심이 원하더라도 당선인들 또는 국회의원들 입장의 이익과 다르다면 당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하는 방향을 선택한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랬을 때 당이 분열되거나 중요한 시점마다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지지층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네. 좀 그런 일들이 또다시 재현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특정인 인물을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대체로 얘기하는 게 지금 많이 언론에 나오는 건 친문, 뭐 586 또 이런 분들 또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꿈들이 좀 명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그런 결정들을 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개파라고 얘기하기 뭐라고 해서 무리들을 좀 만드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 무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선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고. 네. 네. 저는 그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면서 자기들도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89표라는 게 모아진 거니까 자기들도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근데 이게 왜 저희가 비판을 해야 되냐면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작정하면 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되게 큰 문제인 그걸 거거든요. 우려하는 거죠. 그건 되게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 선택이 옳았다고 보여줘야 돼 실력으로. 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명징한 비판을 통해서 그런 사리사욕 또는 자신들의 기득권 또는 자신들의 미래의 영달을 위한 선택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강제하는 게 당원들과 당이 해야 될 역할이겠죠. 네. 네. 우리 김종욱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오늘 우리 주제가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 그냥 넘어갈 일인가 그렇죠. 이거거든요. 네, 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재선 이상급의 여러 의원들이 우리끼리 뭉치면은 뭔가 바꿀 수 있겠구나. 당원들의 마음과 무관하게 우리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겠구나 라고 또다시 작정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명확하게 토론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원들의 마음과 당선자들의 마음이 다른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해야 된다. 토론회라도 개최해야 됩니다. 스픽스가 합시다. 네. JW 팡님께서는 색출하지 마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고 갈 건 해야 되지 않느냐. 정금희님, 추미애 찍은 사람들을 발표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100번 김건님께서 노영희 씨 왜 이래요? 결과를 승복해야죠. 그런데
제가 나간 사람은 아닌데 제가 결과에 생각한 거 아닌가? 어떻게 소나무당이라는 걸.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설명하려는 거죠. 그 전에 계속해서 대표는 명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후보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 당선자가 사실은 좀 더 많은 명심을 얻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많은 분들이 예측이었고 예측이었죠. 네. 당원들이 사실은 거의 뭐 90%까지 70% 넘게 지지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회의장에 이 우원식 의원이 됐다는 얘기는 첫 번째 뭐냐면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구조가 과연 민주당에 존재하는데 과연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게 지금 그러면서 팬덤 정치인이 개딸 정치인이 이러면서 폄하하고 당원들의 말을 이렇게까지 우습게 보는 것이 과연 대의민주주의에 맞는 말이냐. 이제 이게 첫 번째 주제인 것이고요. 더 중요한 주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난 결과는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0.5선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 이전에는 이미 국회의원이 2년 정도 지난 사람들, 즉 이재명 대표가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로 가득 채워진 그 국회에서 본인이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엄청나게 힘든 걸 우리가 지금 봤단 말이죠. 내부적으로 매우 매우 시끄러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몇 명은 아예 국회문을 가버렸고 노골적으로 또 나머지 몇 명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고 뭐 탈당도 했고 그리고 당대표가 공천하는 과정에서 별별 얘기까지 다 나왔었죠. 그 당시에 당대표가 이 상황으로 하게 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120석도 못 얻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국 지지자들과 당원들과 일반 중도 국민들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었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이나 본인의 판단력이 정확하다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다 골라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되는 것을 보아하니 이게 다 걸려진 게 아니었나 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 너 조용히 해. 네 맘대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야. 이 메시지를 혹시 주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즉 국회 의장을 왜 추미애를 밀었어요? 추미애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그분들은 추미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할 거예요. 다만 추미애 의원이 당선자가 그 전에 했던 행보, 특히 윤 대통령하고 서로 각을 세우면서 윤 대통령 때문에 억울하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싸울 때 저는 억울하게 원래는 윤석열을 내쫓아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추미애 전 장관을 내쫓았단 말이죠. 그만두라고 조용히 운건히 말하면서. 그게 바로 친문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저는 행동이었고 그게 그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줬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도 내 사람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어주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어놓고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지했던 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이번에 또다시 추미애를 또 몰아낸 셈이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저는 그래서 이게 당원들이나 우리 대통령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한심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왜 이 최양명주 얘기가 나오고 왜 특검 얘기가 나오고 왜 탄핵 얘기가 왜 나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행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견제할 수 있도록 또 대통령이 그렇게 행정적인 권력을 남용해서 국회권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을 못하게 만들어놓고 거부권을 막 마음대로 행사했잖아요. 9번이나.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너무너무 싫어서 그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국회의장을 우리가 그래서 선택을 해준 거고 그래서 지지자들이 그분을 연호하고 그분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지지자들로부터 표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바로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지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또다시 무시하고 다른 행동을 취하니 이거는 그렇다면 무엇이야? 또 똑같이 유사수박이 나왔다는 거냐? 대통령하고 싸우지 말자는 뜻이냐? 왜 여기서 갑자기 타협 얘기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원식 의원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의원실 의원부터 나서서 정청래 의원한테 뭐 갈라치기 하지 마라, 섭섭하다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런 것에 우려를 품고 있는 거 다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라는 걸 먼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 또 딱 말하는 게 협치 얘기를 또 먼저 딱 한단 말이에요. 일성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이번에 또 도로 또 돌아가는구나. 자기네 끼리끼리 해먹는구나.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구나. 이러면서 탈당 러시가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핵심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콩치즈 올소님께서 맞아요 올소 이러면서 박수를 치고 계신데요. 이런 어떤 그 호응이 노 변호사님의 또 에너지를 다시 살려주지 않는가. 전혀 지치지 않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운전 12시간. 운전 12시간. 예, 야, 2시간 마라톤 회의. 또 좀 전에 1시간 방송. 네.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합니다. 를 위해서 죽어봐라. 아니 우리 그 정기환 대표님께서 우리 평론가님께 늘 이렇게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나처럼 죽기 살기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대로 해오고 계셔서 아마 지금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짚어주셨어요. 대의민주주의가 맞냐, 또 리더십 흔들기면 움직임 아니, 이거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 속에서 지금 비말 러버님께서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라고 또 이제 호응을 해주셨는데 다른 뭐 아마 지금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이 동시간대에 다른 유튜브 컨텐츠를 보시거나 또 하루 종일 예전에 우리가 라디오를 늘 틀어놓고 일을 하고 하셨던 것처럼 뭐 유튜브에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런 컨텐츠들을 늘 찾아들이시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내공이 있으시고 유익한 걸 찾아들이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없었던 걸로 저도 모니터링 결과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고 오늘만큼은 꼭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획하고 주도했습니까? 최유한 평론가. 저는 이 부분, 리더십을 흔들기만 움직이면 누가 기획하고 주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끌려갈 때 저는 누군지도 알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끌려가고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들 모아서 저기 평산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꼭 기획됐다라기보다 아름아름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획과 주도한 사람들은 분명히 나중에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정치 일정이 계속 타이트하게 앞으로 벌어집니다. 네. 탄핵 얘기 나오고 뭐 특검 거부권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때 그런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거든. 여러분 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제가 5.16이었어요. 네. 5.16 쿠데타. 쿠데타. 어제 행동 이것도 사실은 5.16 쿠데타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막 정권 잡고 막 난리를 쳤었잖아요. 네. 어제 물론 그 행동이 민주당 의원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의 마음에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매우 옳지 않다. 원내대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이득과 관련돼서 내가 저 사람이 원내대표 되고 나면 내가 어떤 법사위라든가 뭐 무슨 사위라든가 뭐 이런 데 어떻게 들어가고 내가 이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표를 주고 받고 자기네끼리 순서 정해놓고 이렇게 돌려가는 걸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고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건지를 알 텐데 그분들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 텐데 그분들 역시 사적인 이익을 좀 더 생각했다는 게 이게 바로 슬픈 지점인 거죠. 쿠데타의 날이었습니다. 어제가. 우리 김용 박사님. 네. 저는 일단 죽기 살기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살자고 하는 짓인데 죽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뭐 대강대강 하겠다는 거. 들으셨죠? 네. 대강경 하신다고 분명히 들으셨죠? 일단 네.
누가 기획하고 주도했는가는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한번 사례가 있었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추정들이 있었었고 그 추정들이 아마 우리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과거에 스픽스 그 당시 한번 틀어보시면 네. 그때 어떤 일이 나왔는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주로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586 국회의원들, 네. 아니면 뭐 친문 국회의원들 이름이 많이 나왔던 측면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측정들이 그런 추정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던 기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같이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명징한 건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70.6%가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을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여론이 나왔었고 나머지 분들은 4%, 3%, 3%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국회의원들 89명은 우원식 당선인을 뽑았는가에 대한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되겠더니 야 이건 무슨 민주당을 갈라치는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을 짜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관련해서 갈라치기라고 비판을 하시면 이게 소위 성역과 예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당원들 앞에서 어떤 성역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당원들이 의심이 나면 질문하는 거고요. 그 질문에 답할 의무가 당 지도부 또는 국회의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 이게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 소위 추미애 당선인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22대 국회 전반기가 얼마나 중대한 거냐. 이치항명주로 얘기되는 사안이 그야말로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정치 권력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는 것이고 정치 권력 개입의 핵심적인 수장이 누구냐? 대통령이다. 그럼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국민들이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만큼 입법 권력은 다른 어떤 21대 또는 20대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지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면 판단하지 않은 근거들을 제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한다고 얘기하면 당원들은 뭘 하라는 겁니까? 선거 때 되면 동원돼가지고 그냥 당신들 뽑아주고 지지해주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납득이 되고 해명이 돼야지만 당원들도 아 민주당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당선인들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단합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매우 중대하고 매우 의미 있다. 정치적 효능감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안 됐을 때 그게 안 된 이유가 명확하다면 네. 수긍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상황은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우원식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처럼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소위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가 아무리 합의해서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놔요. 엄포를 놓으면 소위 야당이나 국민들의 민의를 따르는 국회는 너 웃기고 앉아있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정부 권력을 갖다가 방어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합의하라고 국회의장이 얘기해요. 그렇지. 이 얘기 뭐냐면 행정 독재를 갖다가 국회의장이 방임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인물이 있을 때만이 국민들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네. 그러기에는 추미애가 더 나은 것 같다는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우원식 의원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되는 건데 갑자기 이상한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그치.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야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오히려 더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원식 의원이 더 잘 싸우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거나 또 일부라도 우원식 의원을 뽑은 사람이 있다면 네. 아니 89명이나 있는데 그중에 10명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추미애 당선인보다 우원식 의원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안 나온다면 뭐지 이거?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사회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 특히 정당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원들이 뭘 믿고 동원되고 투쟁하고 싸우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점이 참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정확하게 기성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게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당원들이 탈당한다. 이제 탈당한 사람도 있고 뭐 당비를 낮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냐면은 팬덤 정치라느니 강성 지지자, 강성 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봐요.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게 강성 당원이니 팬덤 정치니
그렇게 비판하는 건 소수라고 아주 극소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 당원이 200만 명이에요. 민주당 당원이 200만 명이야. 200만 명 가운데서 대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이게 민주당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파열음 나고 당원들 마음 몰라주고 이거 맞는가라고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언론에서 떠서 따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 다른 유튜브 여기 말고 기존 레거시 언론에서는 뭐 일부의 언론 당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결코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거 그렇게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언론은 나쁜 언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고 계실 또는 나중에다 보실 민주당의 이번에 당선자분들 표를 행사하셨던 분들 좀 소신 발언이 월요일부터 좀 쑥쑥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좀 기대를 해보면서 제윤희님께서는 이번 의장 선거 보면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그 가결대가 떠올라서 위기감이 들어서 분노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라고 의견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면서 똑같은 어떤 위기감과 함께 또 분노 표출, 뭐 탈당을 하겠다까지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윤석열 우리 정권과 또 그쪽의 여권은 그래 계속 그렇게 가라. 각자 도생 좋아 이렇게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내에서 이 당원들의 국회의원 이분들에 대한 민주적인 어떤 통제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의원식 당선자 입장에서 좀 변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또 내지는 의원식 의원을 찍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 이건 빙의한 거예요. 네. 왜 내가 추미애 의원을 찍지 않고 의원식 의원을 찍었느냐 하면 우선 추미애 의원은 어디를 틀지 모르는 럭비공이다. 그 사람의 행보를 보면은 알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뭐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앞장서기도 했고 또 2009년에 한노위원장 할 때는 한나라당하고 손잡고 노동법을 오히려 날치기 통과시켜버리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신념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네 편에도 좀 칼을 꽂더라. 이제 이게 바로 지금 추미애 개인에 대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실은 의원식 의원을 찍으신 분들의 이제 태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추윤 갈등 같은 것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은 게 추미애 의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김경수 도지사도 구속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득세하게 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다. 또 그동안에 하는 행동을 보니 지금이야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또 소신이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게 바로 89명의 사실은 대변인입니다. 소리입니다. 네. 제가 이제 확인한 네. 바로는 사실 나는 89명 누군지 다는 아니고 이제 조금 대강 알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왜 내가 의원식 의원을 찍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행동을 했었다 하더라도 우리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나요? 다 알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뭔가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고 그렇죠. 추미애 의원 당선자도 그렇게 할 거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당원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89명들 당신들은 그러면은 당신들 사적인 이익에 따라서 등에 칼 꽂지 않고 언제든지 대표를 지키고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하느냐? 본인들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번에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이 탈당 러시라든가 민주당 22대 국회에 대해서 지지자들이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가 어쩌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일단은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혹시 당원들이 탈당해서 조국혁신당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얘기하시는 어쨌든 당을 지키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당원
민주당원들의 마음을 민주당 의원들이 지키지 않았고 너무 실망스럽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당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막 러시아처럼 계속 이뤄질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네. 언젠가 정리가 될 것이고 또 국회의장 당선되신 분도 그걸 위해서 본인이 메시지를 내줘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우원식 의원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강성으로 그냥 딱 길게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좀 너무 타협적이고 너무 우유부단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제일 걱정이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먼저 불식을 시켜주시는 게 저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원식 그 당선자가 후보로 거론될 때 나도 추미애 전 장관만큼 뭔가 하겠다라는 사실 메시지는 없었어요. 바로 그거죠. 네, 그러고는 이제 당선되니까 나도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민주적 통제 방안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을 이제 기명 투표를 하는 건 어떠냐? 네, 지원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치 않아 보이지만 한번. 네. 그거는 김정우 박사한테 물어봐야 그러니까. 돼요. 나한테 어려운 질문만 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투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투표행위가 공개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비난들을 받게 되는 또 인권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결정들은 쉽게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네. 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거죠. 국회의장은 그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탈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적 구속을 받지 않는 거겠죠. 전 그렇다면 우원식 지금 의원이 적어도 그 이전까지 소위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국회의장까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당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본인은 국회의장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 첫 단추가 뭐였냐면 직권상정이라는 국회법에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의 권능에 대해서는 국민이 요구한다면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워낙 협치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얘기하는 건 국회법에 실제로 없어요. 그냥 뭐냐면 탈당을 한 얘기예요. 파당을 만들고 어떤 특정 파당에 따라서 어떤 국회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 그렇다면 네. 이 국회의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의장직에서 최종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의가 아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두 가지 법이 올라오겠죠. 최수근 해병 특검법, 네. 김건희 특검법 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이미 20일 때 합의된 내용이고 총선의 민의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이고 필요 없어. 토론이고 뭐가 왜 필요합니까?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오자마자 이건 무조건 빨리 심사기간 순위에 집어넣어서 가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볼 수 있도록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한 축이라면 남아있는 건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거에 민주당에 있는 많은 제도, 선거라는 어떤 룰 자체는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네. 따라서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혁파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혁파를 해야지 하나하나 혁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소위 대의원제도를 손보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국회의장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선출을 합니다만 제1당에서 선거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들을 묻는 행위들에 대해서 뭐 이것이 예를 들어 투표 행위는 아닌다고 하더라도 의견들을 반영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저희 당원들의 의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다가 수용해야 되는 거겠죠. 네. 수용을 한다는 얘기들은 당선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당원의 말을 듣는다고 얘기했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당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당원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순간 당은 이제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에 대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무기명을 기명 투표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소위 그 특검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맨 처음에야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만 대통령이 거부를 했을 때 투표할 때는 기명 투표를 하는 제도가 네, 있기 네. 때문에 이 사례와 관련해서 토론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번 선거가 좀 특이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특이한 사례를 가지고 무기명, 기명 투표까지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라고 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여당 소속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명으로 하라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그들이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소신껏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기명,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하고 난 다음에는 무기명 이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다 기명 투표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너무 책임을 안 져요. 앞에서 말 다르고 뒤에서 말 달라요. 그렇죠. 앞에서는 네. 마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으로 무기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입속탈인이라고 자기 개인만 따져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민의를 반영해서 대신해서 정치 활동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얼마나 내 민의가 잘 전달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표출되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무기명 투표를 넘겨버리게 되면 실제 저 사람이 내 뜻대로 해줬는지 안 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라도 책임 정치.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기명 투표를 해야 되고 실제 무기명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될 때는 꼭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 그렇죠. 맨날 앞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의원을 못 믿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맨날 앞에서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잘못된 가짜의 방식으로 혹은 거짓말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만 바보 되고 국민들만 어리석게 되고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얼마나 우리들이 착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맨날 힘들어 갑자기? 죽겠는데 아니 왜냐면 난 국민들이 너무 불쌍한 게 네.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그때 탄핵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맨날 집회 나가고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자기 돈 써가면서 쫓아다니고 식구들하고 지내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정말 우리 나라를 걱정하느라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이걸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뽑혀지고 나면 그전에는 막 인사하고 이렇게 다니다가도 뽑혀지고 나면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네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거리 나가서 뭐 투쟁하자 그러면은 아 어떻게 국회의원 체면에 그러니 이러면서 안 나가요. 그래서 모든 굳은 일을 우리 다 시켜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것도 그들을 믿고 아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아니 무슨 우리는 뭐 무쇠다리예요. 우리가 뭐 쉬지도 못하고 맨날 그 짓만 하고 있게. 촛불 집회할 때 보세요. 그 추운 겨울에 엄동설안에 우리가 돈 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 켜고 다녀가지고 결국 이 모양 이걸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 너무 착하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도 정신 차리게. 맨날 뭐 때 되면은 뭐 국회의원 수를 줄이내만 해갖고 햇소리 한 다음에 시간으로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네. 자기네는 마치 했다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 너무 싫고 차라리 책임 정치를 해라. 책임을 져라. 이 말을 저는 꼭 하고 싶어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의 많은 분들이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맞는 말씀, 뭐 바람꽃잎 등등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하고 계신데요. 순간 2,600명에서 2,700여 명으로 100명이 갑자기 아마 오늘 노영희 TV도 많은 분들이 지금 방문하시지 않을까. 네, 영예TV 3,700명 보겠습니다. 지금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해서 어제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나를 대신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은 그거를 우리 나를 대신했으니까 나의 한 몇 분의 1쯤은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느냐 했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걸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쁘지 않은 제도가 그나마 지금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민해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들 내지 나를 대신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뽑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예전에 뭐 국민소환제라든지 국민발안제라든지 직접민주주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왔는데 그 제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또한 그것도 단점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이번 사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한테 무슨 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추미애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당원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당선자들의 이런 행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어떻게 민주를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거든. 네. 아니면 동력이 안 돼서 당원들이 따라서 같이 싸우지 않는단 말이죠. 수십 년 동안
이 역사가 있는 이 민주당에서 이런 꼴을 보려고 계속 지지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거 아니다. 그러니까 스픽스가 또 토론하자니까. 자, 우리 그 함께 하신 분들 지금 민심이 곧 당심이어야만 하는데 당선자들의 마음과 이 당심이 괴리가 돼서 지금 우리가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 여러분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1번 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2번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 여러분의 의견을 1번, 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번 기명 투표고 2번 무기명 투표입니다. 자, 네, 우리 김병욱 박사님. 박살을 내는 거야. 저를 갖다. 그러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이 본질 안에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사실 민주당의 어떤 비판에 있어서 도마에 올랐던 게 기득권 얘기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 당원이시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 그 기득권의 문제가 또 다시 발현됐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민주당의 기득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관되게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는 강고한 블록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586과 특정 어떤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이런 분들의 결합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과정이 만들어진 배경이 참 재밌는 게요. 민주당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2008년부터 10년 동안의 암흑기 동안에 만들어진 어떤 내부의 구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적어도 위기의 상황에서 당 내부의 모든 기득권들을 장악을 하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었던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충분히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소위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면서 또 이 권력이 확장돼서 10년 동안 또 그 기득권들을 누려왔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그 기득권이 깨진 측면들이 있어서 여전히 본인이 가지고 왔던 기득권적인 이익과 상황이 일치가 안 되는 거니까 매번 예를 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형태든지 당 내부의 권한들을 자기가 가져오려고 하는 싸움들을 반복적으로 벌이는 거거든요. 네. 전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바뀌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번에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도 공천권이 많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인물들 같은 경우는 수박 논쟁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 갔거나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갔거나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나름대로는 좀 의미 있게 세력 재편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결과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뭔가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여지를 분명히 남긴 측면이 있어서 네. 이제부터 이런 논쟁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4년 단위 임기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4년 동안 네가 잘 못하면 내가 4년 후에 바꿀 거야. 라는 게 있고 그 사이가 없는 건데 저는 그런데 소환권 같은 걸 활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당 같은 데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야, 네. 너 누구한테 투표한 거야? 소환을 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는 지구당 구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예를 들면 지자체 그 공천권을 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단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공천제도부터 시작해서 싹 뜯어고치지 않게 되면 당장 우리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복권돼요. 네. 복권되는 상황이고 이 사람들은 복권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숨죽이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갈아치울 수 있을 만큼의 대안들을 좀 빨리 좀 당선인들이 특히 71명이나 되잖아요. 초선들이요. 이런 대안을 좀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에 계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역위에서 국회의원의 그 권한이라든지 그 권위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왜 그렇게 센 겁니까? 공천권이죠. 다른 사람들은 진짜 찍소리도 못 하더라고. 공천권입니다. 공천권. 순전히 공천권. 공천권이죠. 왜냐하면 공천권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원, 시의원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위 그 지자체 단체장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조직들이 대부분 다 당원들의 어떤 파벌들을 조성을 해요. 대신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인터넷으로 가입하신 분들이거나 일상적인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공론의 정치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 때가 됐을 때나 이 분들이 눈에 띄는 거지 그 이전에 별로 관심 갖지도 않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구조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거의 왕국이에요. 제가 대선 3선 하면 왕국돼요. 그러니까 공천 때 그냥 칼처럼 날리지 않는 이상은
재선하고 삼선하면 그 지역에서는 거의 자기의 왕국이고 거기에 말을 듣지 않으면 공천 못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천제도에 대한 변화들을 좀 가지고 오는 전반적인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개혁에 대해서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가시는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에 있는 당직자 이런 사람들 또 새롭게 8월 달에 당 지도부가 구성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안을 통해서 좀 당원들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좀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보니까요. 기명 투표 1번, 무기명 투표 2번인데요. 눈 씻고 찾아도 2번 무기명 투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2가 딱 있어 깜짝 놀라서 봤더니 김성희님께서 이 찍들 아직도 댓글 알바하냐 이러면서 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였고요. 이 찍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 민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김종욱 박사께서 지금의 문제를 바꾸려면 민주당 내 어떤 구조개혁, 공천제도를 비롯해서 어떤 소환법이라든지 소환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소나무당의 또 당원이신데 이런 측면에서 어떤 민주당의 좀 개혁, 쇄신, 좀 쓴소리가 분명히 지금 가득 담고 있는 표정이신데요. 아니 저는 어려움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정신 좀 차리세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가 재등장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재등장을 했고요. 재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언지를 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앉히고 39명의 검사장급 검사들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가근, 한가원을 만들었어요. 자기에게 친한 사람들,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렇게 하니까 김건희 씨가 나타나잖아요. 행복한 얼굴로, 예뻐진 얼굴로. 게다가 수원에 더 보강하는 인원을 더 집어넣었어요. 본인의 측근들로 또다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계속 잡겠다. 김건희는 무조건 살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꽃놀이 할 때가 아니에요. 이번에 170 몇 표 받았으니 우리 행복하다. 이러고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매우 상황이 어렵게 지금 복잡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 임기가 1년만 남았으면 그래도 상관이 없겠지만 임기가 3년 남았어요. 게다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송경호 또 원래 윤석열 사단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금 마음을 조금 바꿨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손발 다 잘리고 난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 내부적으로 지금 엄청 비난받고 있습니다. 검사들로부터. 왜 그러느냐? 2년 동안 뭐 해놓고 갑자기 막판에 뭐 하는 척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뭐 이름 오르내리고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너 지금 그러고 장난치니? 이게 바로 검사들이 이원석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근데 그나마 자기랑 같이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 얘기가 덜 나오는데 손발 다 잘렸잖아요. 9월달 되면 끝나잖아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이런 상황이면 결국은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고 결국은 여당이랑 대통령실은 야당하고 싸우겠다는 얘기고 민주당을 계속 죽이겠다는 거고 압박하겠다는 얘기고 이재명을 특히 없애야 된다고 계속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그렇게 온순하고 착하고 타협적이고 이런 인물을 뽑아준 국회의원들 무슨 생각인지. 두 번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분들의 그 표심이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투쟁적으로 뭔가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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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 다들 겁쟁이야 이제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들은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이 바로 문제라고요. 절반 가까이를 다 쳐내고 공천에서 다 날리고 새로운 사람들 다 해놨어도 아직도 이렇다고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 보고 또 일각에서는 뭐 강성이니 뭐 팬덤이니 개딸이니 이러면서 또 막 욕한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 거지.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의 당원들이 탈당하면서까지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정신을 못 차립니까? 당대표 뽑을 때 봅시다. 당대표 뽑을 때. 예? 지금 남은 거 당대표밖에 없고요. 법사위원장 누가 되는지 봅시다. 지난번에 법사위원장 이상한 막 봐주고 넘기고 해가지고 결과 어떻게 됐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진짜. 나 대한민국 살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안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 진짜. 오늘 금요일인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네, 힘들어. 우리 예. 김종욱 박사님 참 이 순간 계속해서 표정과 점점 어두워지면서 그늘이 가득하면서 점점 의사는 뒤로 넘어가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저는 예를 들면 잘못한 거 잘못했다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한 걸 인정했을 때 소위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고 좀 더 강력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뭐 이것이 예를 들면 민주당의 마지막까지 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질타받고 뭐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욕 많이 얻어먹고 그럼 욕 얻어먹은 만큼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네. 믿음이 없었을 때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격을 해야죠. 말씀하신 것이 당대표 선거이든 아니면 이후에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든 어떤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보고 반성한다면 자기의 사익보다는 공익 또는 아까 말씀하신 폭정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는 모습 뭐 이런 걸 보여주겠죠. 아니 뭐 자기가 뭐죠 저기 김건희가 자기가 무슨 김정은이에요? 153일 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딱 나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또 윤석열 같은 경우 하는 거 보면 MB 놀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MB가 상황이 안 좋아졌다가 나와서 좀 민생 토론에도 가고 좀 더 실용적인 모습 보여주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MB가 더 있는 거죠. 낫지 않아요? MB 놀이 그러니까 MB 놀이 한다고. 아니 야, 그러면 그 얘기까지 나오네. MB 놀이를 하려면 MB만큼이라도 하던가. 전 그래서 더 잘 싸워야 되는 게 22대 국회라고 생각이 들고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지만 여론의 힘을 받고 더 세게 나갈 수 있고 더 올바르게 나갈 수 있고 경고하게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네. 아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네. 야당 총재이전 시절에 네. 선거를 치렀더니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네. 79석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온갖 욕을 다 하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79석이나 있지 않냐? 라고 해서 막 밀고 나간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정권 교체된 거죠. 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국회의원의 활동이라든지 그 국회가 잘 굴러간다라든지 이거는 쪽수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171명의 민주당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해낼 것인가 쟁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린 10명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좋은 대통령도 권력을 가졌고 국회의원도 막 엄청나게 권력했는데 국가보안법 하나 철폐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흐물흐물하다가 권력 뺏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70명 뭐 조국혁신당에서 뭐 192명 뭐 이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강력한 대통령 행정부가 있는데 여기에 더 강력한 의회로 싸워야지 의미가 있지 뭐 쪽수가 많으니까 그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당원들이 아래로부터 추동해내는 거, 그 추동해내는 거를 제도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민주적 국회의원들을 민주적 통제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걸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 문자를 폭탄을 던질 것인가 뭘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사태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성우님께서 당원이 봉이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봉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여러분 탈당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뭐 선거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다 이것 저것 보고 싶고 싸우는 거 보기 싫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투표 안 할래.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투표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여러분께서 공감하신다면 어떤 책임 정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당원들의 힘이 세진 거예요. 그치. 국회의장 선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난리가 날 정도의 상황이라면 네. 우리가 발언하고 싸우면
당이 교정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효능감을 알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당장은 화나실 거예요. 뭐 다 이해가 되고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매우 화나신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논쟁도 벌어지지 않았던 팀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당원들의 힘이 세졌고 적어도 국회의원들 당선자들 같은 경우 당원들의 의견들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갔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선거 이후에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의 힘이 더 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당원들이 더 많이 말씀하시고 더 많이 힘을 키워서 국회의원들이 뭐 하나 결정할 때 꼭 당원들한테 묻도록 하는 네, 그 네. 강력한 힘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좀 이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해요. 어쨌든 결정은 됐습니다. 우원식 의장으로. 네. 그러면 이 특검, 우리 앞으로 이제 특검을 해결해야 되고 이제 탄핵 정국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원식의 국회와 이재명의 민주당 과연 하나로 움직일 수 있을까? 노영희 변호사 어떻습니까? 해야죠, 그렇게.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물론 당적은 버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입법권을 얼마나 침해당했고 입법권 침해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그 비겁한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당선된 만큼 잘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좀 소극적인 자세나 수세적인 자세에서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재판 그렇게 오래 하고 그렇게 많이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많이 수사해도 결과론적으로는 제대로 뭐 나왔다는 게 좀 보도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민주당 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그 변호사들한테 다 물어보아도 네. 본인들의 얘기는 그래요. 물론 이제 판사는 또 어떻게 판단할지 모릅니다만은 증거가 지금 나온 게 없다. 계속해서 이 바깥에 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또 돌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 이제는 자기 뒤에 천군만마 지원자들, 지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발 좀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뭔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시간도 다 됐는데 빨리 합시다. 시간을 체크하고 계셨군요. 네, 역시 또 네, 네. MC로 또 활약하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최영원 변호사, 저는 최영원 변호사랍니다. 평론가님. 예.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지금 참 한국 정치가 굉장히 갑갑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방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나마 과거보다 진일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 그 자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입신양면했다, 출세했다라고 생각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당원들 눈치 봐서 우원식 찍고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지금 그나마 진일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8월 달이면 아마 이제 지역위원장 관련돼서 또는 지역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당 게시판 또는 아는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면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에 대해서 이거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 네.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가 당원들끼리 이야기를 하자라고 그런 식으로라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신정숙님께서 대표님이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죠? 라고 하셨는데 말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지금 아마 이렇게 우 의장 당선 이후 새 판짜기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김종욱 박사님. 예. 네, 어떤 판이 조금 그려지실까요? 일단 뭐 이쪽 판은 지금 조성되는 겁니다만 저쪽은 뭐라고 얘기했죠?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다라고 얘기했었고 검찰 인사를 통해서 거의 자기의 부인은 보호하고 야당 당대표는 마지막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사법적 리스크에 빠지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결연한 자세로 지금 여기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반대 진영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맞서서 결연한 진영을 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일상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비상시국이고 비상시국에 맞는 어떤 국회 또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이 싸움 만만치 않다. 일단 뭐 8명이라는 사람을 더 데리고 와야지만 특검법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특검법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봐요. 8명을 일로 오게 하는 것도.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국 혁신당이랑 진보당 같은 경우야 뭐 우리가 함께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적어도 압도적인 여론을 통해서 국민의 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새롭게 등장할 당대표, 그것이 뭐 연임한 이재명 당대표일지 아니면 새로운 당대표일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또는 연임한 어떤 또 다른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흐름 자체가 기존과는 다른 일사불란함을 보여주고 다른 때와는 다른 속도감을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야만 저는 아마 3년이 아니라 올해나 내년 이내에 이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질 수 있어요. 아니 뭐 사법적으로 판단했는데 특검을 했는데도 아무런 죄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법이 아주 중대한 위반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탄핵해야 되는 거죠. 그게 네. 헌법 정신에 맞는 거니까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든든한 부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부대의 수장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니까 네.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좀 비상시국에 맞는 형태의 강건함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영희 변호사님, 뭐 지금 판에 있어서는 뭐 우리 김용 박사님 의견을 주셨지만 어쨌든 이제 차기 또 당대표에 대한 얘기도 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이라든지 또 추다를 크는 그럼 이대로 끝인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자 정청래 최고위원이 또 당대표로 또 거론되기도 하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하는 게 맞죠. 이 상황이라면. 그래야지 이 전국을 찍으면 오히려 더 그립감을 정확히 주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이 잘해서 실질적으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 결과를 특검은 결과적으로는 올해 안이나 내년 초까지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그 결과 우리가 그렇게 외쳐댔던 이채 양면주까지 특검을 하고 나면은요. 그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을 생각해 보시면 내년쯤에는 우리가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보고 자꾸 웃는다고 뭐라 그러는데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웃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초반에 명확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뭉쳐야 되고 잡아야 되고 확실하게 해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차라리 뭉치는 게 더 낫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현 평론가, 예. 그 지금 22대 사실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 굉장히 지금 이런 민주당의 기득권 정치에 대해서 피로감,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배신감마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년 우리 윤석열 정권 그 국정과의 협치의 색깔은 마지막 어떤 느낌으로 좀 색깔을 파랑 빨강이면 보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건데요. 섞어가지고 예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재명 대표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입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이재명 대표 좀 쉬어라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안 되겠다. 힘들지만 이재명 대표 연임하고 계속 밀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혹시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든지 이 헌정 중단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어쩌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겁이 나는 거일 수 있고 조금 이른 거 아니냐 또 그놈의 역풍 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특검하고요. 우리 노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프로세스대로 해야만 우리는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대로 특검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지금이 비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22대 법제사법위원 운영위 가지고 밀고 나간다면은 전 문제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 상황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까지는 뭔가 결판 나지 않겠느냐라고 확신합니다. 차기 당대표는 어떤 분이 적당하실까요? 제가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연임이라고. 그전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김용 박사님. 제가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양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구조를 보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근데 당 내부가 그런 어떤 힘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력한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인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군단이 필요한 건데 지금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분명히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네. 뭐 또 뭐 임기 단축, 뭐 대통령 중임, 네. 뭐 개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막 섞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전설을 좀 흐린다는 느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의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있잖아요. 이채양명주라고 얘기하는. 네. 이채양명주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 밝혀진 그 어떤 위법 사항에 맞게 국회가 판단해서 탄핵을 하게 만들면 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의 중심으로서 민주당과 이재명 체제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저희 그동안 그 방송 진행하면서 모두 다 칼날을 네, 윤석열 정권 쪽으로 향해 있었고요. 또 그 의혹투성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비판하면서 쇄신하기 위해서 굉장한 어떤 의견들을 많이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의 쇄신과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칼날이 무뎌서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오늘 의견과 또 이번에 벌어진 국회의장 당선 관련해서도 충분히 느끼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노 변호사께서 당심은 당선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당원들, 즉 국민의 민심이 당심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끝판 토론은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